자, 13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교시 수업에서 평균법과 선행선출법,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는 방법을 예제 4-1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평균법이고 그리고 선의선출법이에요. 자, 평균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죠?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과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선의선출법은 이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한산량을 주의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죠. 자, 보면 제로비 완성품 한산량이 평균법은 8,000개고 선의선출법 제로비 완성품 한산량은 7,000개예요. 자,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은 평균법이 6,500개. 자, 선의선출법의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은 6,100개예요. 자, 숫자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얼만큼 나냐 하면, 자, 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 완성품 한산량을 빼고 나면 무려 제로비 완성품 한산량은 1000개, 가공비 완성품 한산량은 400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차이가 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답을 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선행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를 했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로 본다는 거죠. 평균법은 0%로 보고 선행선출법은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만큼 완성품 한산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제로비 5,000개예요. 합치고 나면. 근데 6,000개죠? 이 1,000개의 차이는 어디서 왔죠? 기초 제공품에서 온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5,600개죠? 그런데 6,000개예요. 400개가 차이 나는데 어디서 왔죠? 요거 때문에 온 거예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어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 완성품 한산량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는 완성품 한산량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제로비는 이미 100%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가공비는 40%잖아요. 1000개의 100%, 1000개 요게 되겠죠. 1000개의 40%, 요 400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법하고 이 선행선출법하고 완성품 한산량 차이 계산은 이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게 되면 그 한산량만큼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천천히 그리고 부연 설명을 많이 붙여서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당연히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손으로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완성품 한산량도 계산을 했다면 이제 우리 물량의 원가 계산 절차 있죠. 자, 이대로 한번
우리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요번에는 물량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원가도 나와 있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법에 의해서 한번 먼저 해볼 거예요. 자, 1단계 물량 흐름 파악, 2단계 완성품 한산량 계산, 3단계 원가 요약, 4단계 완성품 한산량 단위 원가 계산, 5단계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겠죠. 예제 4-1번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기초 제공품, 완성품, 단기 투입 물량, 기말 제공품 똑같네요. 그래서 예제 4-1번에서 계산한 것처럼 완성품 한산량이 이렇게 8,000개, 6,500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가 요약이 들어갈 겁니다. 자, 원가 요약은 기초 제공품 원가랑 단기 투입 원가랑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제로비입니다. 제로비의 기초 제공품의 제로비는 18만원입니다. 맞나요? 단기 투입 물량의 제로비는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로비 88만원이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자, 맞나요? 자, 가공비, 기초 제공품의 가공비는 16,000원입니다. 단기 투입 물량의 가공비는 244,000원입니다. 자, 합쳐서 26만원이 투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원가를 지금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품 한산량이 계산이 되고 원가가 요약됐다면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제로비는 88만원이었는데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는 이 88만원에다가 이 8,000개를 나누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110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공비 2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완성품 한산량으로 나누게 되면 단위당 40원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자, 마지막으로 5단계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우리 완성품은 완성품하고 관련된 한산량을 가지고 오면 되겠지요. 자, 제로비 6,000개예요. 그리고 개당 110원이래요. 요렇게, 그리고 더해주고, 자, 가공비를 더해줘야 되겠죠. 자, 가공비 6,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개당 40원이래요. 자, 그래서 이 완성품 원가도 이 제로비와 가공비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9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 자, 기말 제공품은 제로비가 2,000개, 가공비가 500개예요. 자, 2,000개 그리고 500개예요. 제로비는 110원이에요. 가공비는 40원이에요.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 원가는 기말 제공품 완성품 한산량에다가 제로비 가공비 단위당 원가를
곱해주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량 흐름을 원가로 T 계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원가는 재료비 18만원에 가공비 16만원이죠. 요렇게 들어오겠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18만원 그리고 16,000원. 자, 단기 투입 물량 재료비가 70만원이고 가공비가 24만 4천원이죠. 자, 합쳐서 단기 투입 원가 94만 4천원이 된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된 거에서 완성품이 되고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완성품 90만원 구해냈어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 24만원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차대변이 또 맞아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균법에 의해서 우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풀 세팅으로 된 문제를 지금 풀어본 거예요. 자, 이제 평균법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선행선출법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선행선출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행선출법입니다. 물량의 흐름 동일하겠죠. 하지만 이 완성품에 기초 제공품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단계 완성품 한상량도 계산을 했어요. 자, 똑같이 원가도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원가를 요약할 때 선행선출법은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를 해야 됩니다. 4단계 완성품 한상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요. 5단계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 원가는 왜 원가 요약에서 빠지냐 하면 기초 제공품은 제일 먼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완성품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료비 18만원에 가공비 16만원 요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품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요약해 볼게요. 자, 단기 투입 원가만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재료비 70만원이네요. 그리고 가공비 24만 4천원이네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원가 요약의 끝이에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완성품 한상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데 선행선출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초 제공품 원가를 100% 완성품 원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균법은 이 기초 제공품 원가까지 기말 제공품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 완성되었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완성품 한산량이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이 7,000개예요. 단기 투입 원가 재료비를 7,000개로 나누게 되면 1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투입된 가공비는 24만 4천원이에요. 완성품 한산량이 6,100개고요. 이 6,100개를 24만 4천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개당 40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4단계 단위당 원가를 구했다고 하면 이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자, 완성품 원가, 요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산한다는 거, 요거 중요하죠. 자, 이 18만원, 26만원은 이게 그냥 완성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말 제공품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초 제공품 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투입 원가를 고려를 해줘야겠죠. 자, 재료비 완성품 한산량이 5,000개, 가공비 5,600개, 그리고 단위당 원가 100원, 40원 이렇게 곱해주면 완성품 원가가 구해지겠죠.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요. 자, 2,000개, 500개, 그리고 100원, 40원 이렇게 곱해주면 22만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 자, 기초 제공품 원가 19만 6천원, 단기 투입 원가 94만 4천원, 그래서 총 114만원이 어떻게 갔나요? 기초 제공품 원가가 완성품 원가로 먼저 가고, 그리고 단기 투입된 원가 중에 일부는 완성품 원가로 가고 일부는 기말 제공품 원가로 간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게 이해가 어떻게 좀 잘 되었나요? 자, 뭐든지 기초 제공품을 고려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 평균법하고 이 선의선출법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죠? 물량의 흐름부터 다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기초 제공품만 잘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제 4-2번 이런 기본 문제를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본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업원가 이제 우리 교재로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 거죠. 자, 공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손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불합격품이라고 해서 뭐 버려야 된다거나 또 그런 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는 이런 작업 폐물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작업 폐물이란 투입된 원재료로부터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 같은 것들을 말하고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작업 폐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손품하고 이 작업 폐물하고는 우리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손을 왜 배우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공손이 발생하면 공손품 원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공손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원가 계산을 할 때 공손을 인식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계산 편의를 위해서 공손을 또 인식하지 또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원가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검사 시점 A 요때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한번 해봐요. 자, 기초 제공품은 이미 50% 진척된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은 이미 공손 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 완성품
단기에 투입돼서 완성된 거, 얘는 0%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 시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기말 제공품 진척도가 40%까지 갔다. 40%까지 갔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도 검사 시점을 통과했겠죠. 자, 요때 이 검사 시점을 통과할 때, 그때 공손품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 검사 시점이 A가 아니라 검사 시점이 B다. 그러면 단기에는 이 완성품만 검사 시점을 통과를 했겠네요. 그럼 요때 공손품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우리 공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 공손이라는 거고, 하나는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 간모를 배웠죠. 간모. 그 간모도 정상 간모가 있고 비정상 간모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상자가 붙게 되면 우리가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비정상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면 회피할 수 있거나 또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상이 붙게 되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류한 표현이 나오죠. 이런 정상 공손원가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에 가산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정상 공손 원가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으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미통과했으면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이 이렇게 통과를 했다. 검사 시점이 A 시점이라서 그러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공소원가를 배부해야 되고, 이 검사 시점 B처럼 기말 제공품이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완성품에만 정상 공소원가를 배분해라 라는 거죠. 자,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런 논리를 모르고 있으면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시험에도 자주 빈출되는 문장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으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도 이 정상 공소원가를 배분해라. 근데 기말 제공품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완성품에만 배분해라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정상 공소는 통제 가능한 공손입니다.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손이 발생해서 이런 비정상 공손 원가가 발생했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정상 간모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 공손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3교시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